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MC 장유진입니다. 이 밤마다 어깨가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많이 방치하다 보면은 통증에 대해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 질환,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은 50가지가 넘는 질환이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호소하는 굳은 어깨, 오십견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 네. 이러한 오십견뿐만 아니라 근육에 석회가 끼는 석회성 건염, 이것도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되겠고, 여기서 더 진행돼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근육 중에 하나가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세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만 해도 힘들어지는 게 생기고요. 네. 예,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을 때 갑자기 악소리가 나면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 보면 환자분들이 네. 점점 팔을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굳어지면서 더 악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손이 뒤로 잘 안 돌아가는 경직이 오게 되면 밤에도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면서 점차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어깨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정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증도 이렇게 다양하다니 그렇다면 이 특징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 바깥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힘줄과 인대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서 이게 점점 석회가 끼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면서 심하게는 파열까지 진행이 되면 통증이 극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낭이나 인대 근육 등이 짧아지고 그리고 단단히 굳는 유착이 생기면서 경직이 오게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통증이 정말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통증을 또 한번 치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악순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통증이 먼저 생기게 되면은 힘줄이 손상되고 노화가 퇴행성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힘줄이 점점 더 단단하게 들러붙는 유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관절낭, 이제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관절 강직이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그것이 염증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깨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어깨는 굳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아플 때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엔 쉬어주는 게 필요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고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응이 없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아프게 되면은 비수술 어깨 치료인 더 핌스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것은 증식 치료와 더불어서 근육 내 자극수를 같이 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반응이 없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진다면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파악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거나 상부 관절이나 재건술을 해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인공관절 치환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휴식을 비롯한 보존적 치료부터 비수술 치료 그리고 수술 치료까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더 핌스 치료 어떤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증식 치료라고 하는 프롤로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기는 손상된 힘줄과 인대를 회복을 위해서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게 되고 이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회복하게 되는 치료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찢어진 근육이 있다면 근육 내 자극 치료를 통해서 근막 및 근육의 경직을 해소하고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근육 내 자극 치료를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맞춤형으로 50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압 팽창술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 석회 분쇄 흡인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다면 골수 자극술과 축소봉합술을 통해서 이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어깨를 보시게 되면 어깨 안에는 회전근개와 근육이 있는데 저렇게 찢어진 부분에 이제 특수 용액을 주입하게 돼서 그 건의 회복을 돕고 석회도 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낭이 단단히 굳어진 곳에 특수 용액을 주입하게 되면은 수압 팽창술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굳어진 어깨를 근육 자극술을 통해서도 회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는 흔히 좀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 오십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오십견이라는 질환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오십견은 아프고 굳어져서 생기면 오십견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관절낭이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는데 이것이 점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게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오십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동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수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영구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십견은 저희가 좀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과 경직을 유발돼서 수축되고 유착된 관절낭에 수압 팽창 용액을 주입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유착을 제거하고 통증 및 경직을 해소하는 주사 치료요법인 더핌스 수압 팽창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굳어진 어깨에 는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상 유도 장치로 치료 부위를 확인하고 유착된 부분을 확인이 된다면 이쪽에 바늘을 통해서 어깨 관절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바늘을 통해서 먼저 관절 안에 정확하게 이제 주사바늘 집어넣고 특수 용액을 주입해서 수압 팽창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이 회복이 되고 넓어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다시 회복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료 전에도 후에도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이 더핌스 수압 팽창술로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있겠죠? 네, 이 환자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고 주사 치료, 충격파, 물리치료를 하면 그때만 잠시 나아지고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했던 분으로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시술 전에는 환자분이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더핌스 수압 팽창술 시술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팔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영상 검사에서도 하얗게 물이 살짝 차오르면서 애관왕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치료 사례는요,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치료 후의 어떤 관리에 따라서 예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이 환자분은 46세 남성분으로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남성 여성분 30대, 40대에서도 이렇게 오십견이 오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뒤로 안 돌아가고 팔을 뻗을 때도 아픈 증상이 있었고 예전에는 비슷하게 아팠다가 나았는데 이제는 계속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많이 아파서 네.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없을 정도였고 사진에서 보시듯 시술 전에는 환자분 뒷짐진 자세에서 팔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태였고 영상 검사에서도 애관왕이 쪼그라들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핌스 수압 팽창술을 치료받은 후에 팔이 뒷짐지고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영상 검사에서도 애관왕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핌스 수압 팽창술, 정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증상에서 벗어나신 분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앞서 어깨 질환 중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석회성 건염도 더핌스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석회성 건염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엔 분필가루 모양의 생성기에서 가루가 점점 더 형성이 되게 되고 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흡수기인데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파서 밤에 잠자거나 눕기도 힘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흡수기가 되어서 이때 치료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석회성 건염, 더핌스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보시면 초음파로 정확하게 어깨 단면에서 석회가 끼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끼어 있는 석회에다가 바늘을 주입하여서 특수 용액을 주입하여서 석회를 빨아들이는 모습이 오. 되겠습니다. 이렇게 석회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회전근개의 근육 일부에 손상이 가게 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에는 콜라겐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을 치료하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살펴볼까요? 이 환자분은 48세 여자 환자분으로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던 증상이었습니다. 옆으로 들 때가 가장 아프고 다른 자세까지 돌릴 때도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 환자분 팔이 90도 이상에서 더 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영상 검사에서도 하얗게 보이는 석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 분쇄 흡인술 치료를 하였고 가운데 사진에서 주사기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깨져 있는 석회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뽑아내고 난 뒤에 환자분 영상을 보면은 팔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네. 통증도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 올라가지 않았던 팔이 번쩍 올라갔고요. 또 한 번 치료 사례 볼까요? 네, 이 환자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으로 좌측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팔을 옆으로 들 수 없었던 분으로 이분은 더 심하게 영상에서 보듯이 팔이 45도 이상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핌스 석회 흡인술을 치료하였고 그래서 시술 후에 팔이 끝까지 잘 올라가고 영상 검사에서도 사라져 있는 석회성 건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니까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어깨랑 목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랑 경추 질환의 증상이 비슷하다,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깨 질환인 경우에는 어깨 자체가 아픈 것, 어깨 바깥쪽, 앞쪽부터 위팔까지만 딱 가는 것이 특징이겠고 먹먹하게 아프고 쑤신 증상이 있고 팔을 내리고 쉬면은 덜 아픈 증상이 있겠고 하지만 팔을 올리거나 움직이는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고 밤에도 아픈 것이 특징적입니다. 아, 네.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 질환인 경우에는 목 뒤부터 그 견갑골, 날개뼈, 아래팔, 손까지도 증상이 오는 거고 저리면서 아프고 찌르듯이 당긴 증상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팔을 올리게 되면 신경이 눌린 것이 살짝 풀어지면서 증상이 나아지는 것이 있겠고 고개를 돌리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좀 덜하게 되는 양상이고 이런 경우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 근막 통증 증후군, 후관절 증후군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증상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어깨 통증 질환 중에서 운동선수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전근개 파열, 이거는 왜 생기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어깨를 많이 쓰게 되고 관절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누적된 것이 결국 파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작게는 부분 파열, 정상일 때는 앞에서 보셨을 때 잘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점점 더 찢어지게 되면서 회전근개가 뼈에 붙어 있지 못하고 들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전층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근육이 말려 올라가서 당겨지지 않는 퇴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증상은 어깨 통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경직, 딱딱해지면서 근육이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전층 파열이 오게 되면 95% 환자에서 파열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내시경 봉합수술을 시행해서 어깨 관절의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해야겠고 네. 하지만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통증 및 경직을 치료해서 운동저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이 진행되지 않게 파열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축소 봉합술이나 파열 부착부에 힘줄이 재생할 수 있는 골수 자극술을 해볼 수 있겠고 어깨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에서 재발 방지를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핌스 치료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더 핌스 골수 자극술은 이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초음파 영상이나 특수반을 이용해서 골수를 자극을 하게 되면 성장인자와 줄기세포가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손상된 힘줄의 회복을 유도하는 비수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정확하게 그 찢어져 있는 어깨 단면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 찢어져 있는 힘줄 부분 파열에 뼈까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바늘을 집어서 넣어서
뼈에다가 살짝 미세한 구멍을 내게 되면 네. 골수세포가 나오게 되면서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착 부위에 찢어져 있던 회전근개 일부가 재생이 되게 되면서 다시 붙게 되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전근개 파열을 더핌스 골수 자극술로 치료한 저희가 또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봐야겠죠. 네, 이 환자분은 47세 여자 환자분으로 왼쪽 어깨가 아파서 올리기 힘들었고 뒤로 돌리는 게 잘 안 됐던 분입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가벼운 물건도 짚기 힘들었고 점점 뻣뻣해지면서 밤에 잘 때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더핌스 골수 자극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시행 후에 팔도 잘 올라가고 추적 관찰한 영상 검사에서 검게 이제 회전근개가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분이고 왼쪽 어깨를 옆으로 들 때 아파서 끝까지 올리기 힘들었던 분입니다. 발을 옆으로 들거나 뒤로 돌릴 때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분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했던 분입니다. 시술 전에도 90도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과 부착 부위의 회전근개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핌스 골수 자극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시행 후에 영상 검사에서 검게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팔도 90도 이상 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핌스 골수 자극술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회전근개 파열 크기를 축소 봉합술로도 줄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치료법이에요? 네, 우리가 얼굴에서 흔하게 리프팅 실이라고 해서 주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겨주는 그런 톱날 같은 실을 이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오, 네. 이것을 어깨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는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부분 파열의 크기를 줄여서 전층 파열까지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특수 고안된 톱날 부위가 손상된 힘줄 크기를 축소시키고 형태를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초음파로 찢어져 있는 회전근개 파열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고 네. 이 부분으로 이제 리프팅 실을 바늘을 통해서 주입을 해서 부착 부위, 끊어진 부위에서 끌어와서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은 회전근개가 다시 붙을 수 있는 기반을 뒤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재생 유도 효과를 얻어서 다시 봉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더핌스 축소 봉합술로도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만나봐야겠죠. 네, 이 환자분은 65세 남자 환자분으로 어깨 바깥쪽부터 팔꿈치까지 아프고 가끔 손도 저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어깨는 잘 움직이기는 하는데 특정 각도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였고 그래서 더핌스 골수 자극술을 통해서 축소 봉합술을 통해 시술 후에 팔도 잘 올라가게 됐고 영상 검사상에서도 회복되어 있는 회전근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3세 여자 환자분으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주로 바깥쪽에서 팔꿈치까지 내려가는 증상이었고 팔을 돌리고 뒤를 돌릴 때 통증이 왔던 분으로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더핌스 축소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시행 후 영상검사에서도 검게 회복되어 있는 회전근개가 잘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팔도 끝까지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요, 치료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법에 따라서 이 치료 예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더핌스 치료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더핌스 치료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더핌스 치료의 특징으로는 시술 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복귀가 가능하며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당일에도 퇴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오, 그래요. 어깨 관절의 비수술 치료가 되어서 통증 및 경직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초음파와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서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목 마취, 부분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고 팔 쪽만 마취가 되었기 때문에 걸어서도 집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저희가 앞서 이런 부분 파열 이외에 전층 파열에는 사실 조기의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치료가 정확히 좀 필요한 걸까요? 이 수술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전층 파열 및 급성 파열로 어깨 움직임이 아예 안 되는 분들, 네. 그리고 부분 파열의 두께가 50% 이상으로
전층 파열에 거의 임박했던 분들, 그리고 부분 파열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보존적 치료 시술을 해보았으면 호전이 안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적 봉합 시술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내시경 힘줄 봉합술이라고 해서 자기 건을 그대로 뼈에다 붙여주는 내시경 힘줄 봉합술을 하거나 동종 진피인 패치를 덧붙여서 관절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는 시술을 고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시기가 진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래 방치하다 보면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안에 극상건이라고 하는 근육이 저것이 점점 찢어지게 돼서 부분 파열, 전층 파열, 심하게는 퇴출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뼈가 아래에 있지 못하고 점점 관절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뼈끼리 부딪히게 돼서 통증도 심하고 관절 감동 범위도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다시 안으로 복원시켜주고 없어진 부분은 끌어와줘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종 진피라는 것을 이용해서 뼈에다 붙여줘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 상부 관절낭 재건 수술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할까요? 완전 파열을 방치해서 내시경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인 통증이나 근력 악화가 동반되었을 때 고려를 하겠고 힘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열심히 써서 재파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재봉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고려해야 되겠고 네. 파열 후로 아탈구로 인해서 팔이 아예 안 올라가게 되는 가성마비 증상이 있을 때, 하지만 또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정도로 심한 관절 손상이 있지만 자유관절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상부 관절낭 재건 수술 그렇다면은 역시 이 수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 환자분은 64세 남자 환자분으로 수술 전에 영상에서 보면 회전근개가 아예 끊어져서 퇴축, 말려 올라가서 가운데 하얗게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관절된 노출면에다가 인공과 힘줄을 이식해서 잘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이 환자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으로 수술 전에는 관절이 뼈 안에 잘 있지 못하고 아예 위팔뼈가 위로 올라가 있는 아탈구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회전근개는 파열되어서 퇴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원래대로 맞춰주고 그 위에 동종진피인 인공 힘줄을 이식해서 덮어주고 꼬매준 모습으로 수술 전에는 힘줄 파열로 관절면 모두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인공 힘줄을 이식하여서 본인 관절을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부 관절낭 재건 수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완전 파열이 동반되어서 내시경이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거나 근력 약화가 동반되었을 때, 그리고 힘줄 봉합 후 재파열되어서 더 이상 재봉합이 불가능할 때, 또한 파열 후 아탈구로 인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하지만 본인 관절을 유지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더핌스 치료, 이 비수술 치료부터 해서 상부 관절낭 재건 수술, 다양한 어깨 질환의 치료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어깨 치료에도 부작용이나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있지 않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환자분마다 치료 반응이 다르고 치료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 방향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추가 검사나 추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 방치하면 수술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다리면 좋아지는 어깨 통증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 놓치지 않고 꼭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알맞은 치료 방법, 치료 시기 꼭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